당신이 믿어온 식탁의 상식. 오늘 그 가면을 벗겨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썩어서 실이 늘어나는 콩을 먹으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미쳤냐고 반문하시겠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이 뷔페와 발효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에 놓인 음식을 탐닉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냄새나는 콩이 사실은 혈관 속 시한폭탄인 혈전을 녹이는 유일한 천연 청소부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파헤칠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천년 전 전쟁터에서 죽어가던 병사들을 살려내고 에도시대에 창궐하던 전염병을 막아낸 일본의 비밀 병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나토와 우메보시. 왜 일본인들은 이 지독한 냄새와 소름 돋는 신맛에 집착하는 걸까요? 단언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내일 아침 식탁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금단의 문을 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헤이안 시대 후기인 1083년 일본 동북부 지역을 정벌하기 위해 길을 떠난 미나모토 노요시의 장군의 군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적군과의 대치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굶주림이었습니다. 군량이 바닥난 상태에서 병사들은 말의 먹이로 싣고 온 삶은 콩이라도 먹기 위해 집더미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장군님, 콩이 썩었습니다. 집 속에 넣어두었던 삶은 콩이 말의 체온과 습기 때문에 끈적한 실을 내뿜으며 변질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배고픔은 공포보다 강했습니다.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그 썩은 콩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그 콩은 썩은 것이 아니라 발효된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이 기괴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으며 심지어 배앓이를 하던 자들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장수 국가 일본의 상징인 나토는 이렇게 전쟁터의 마구간, 즉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현장에서 우연히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찌삐였을까요? 현대 과학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볏짚 1g에는 약 1000만 마리의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즉 나토균이 서식합니다. 이 균은 100도에 끓는 물에서도 죽지 않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졌죠. 뜨거운 콩과 따뜻한 말의 체온, 그리고 볏짚이 만나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발효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국장 역시 전쟁 중에 말 안장 밑에 콩을 넣고 다니다 발효되었다는 설이 있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나토는 나토균 하나만을 이용해 일정한 맛을 내는 반면 우리 청국장은 공기 중에 다양한 균이 섞여 더 깊고 복잡한 풍미를 냅니다. 일본이 규격화된 생존을 택했다면 우리는 자연의 풍요를 택한 셈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먹었던 이 끈적한 콩이 어떻게 현대 의학계가 경악하는 혈관 청소부가 되었을까요? 단순히 전설로만 치부하기엔 나토 속에 숨겨진 과학적 근거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는 암살자가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혈전이죠. 피가 떡처럼 뭉쳐 혈관을 막는 순간 뇌졸중과 심근경색이라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단단하고 질긴 혈전을 단 몇 시간 만에 녹여버리는 천연물질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야기는 1980년 미국 시카고 마이클 리스 병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혈전 용해제를 연구하던 일본의 스미 히로유키 박사는 실험 도중 아주 엉뚱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자신이 점심으로 먹으려고 가져온 나토 한 점을 떼어 실험용 인공혈전이 담긴 패트리 접시에 툭 던져 넣은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수만 달러짜리 의약품도 몇 시간이 걸려야 겨우 녹이는 혈전인데 고작 반찬 따위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실험실 문을 연 박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접시 위의 혈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실험 결과 나토의 끈적한 실 속에 들어있는 효소는 기존의 혈전 용해제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박사는 이 신비로운 효소에 나토의 이름을 붙여 나토키나아제라 명명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우리 몸에는 혈전을 만드는 효소는 수십 가지지만 이를 녹이는 효소는 플라스민 단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나토균이 만들어내는 이 나토키나아제는 인체의 플라스민과 구조가 매우 흡사하면서도 그 활성 능력은 훨씬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나토를 그냥 먹기만 하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나토키나아제는 열에 매우 약합니다. 섭씨 50도만 넘어가도 효소의 활성이 급격히 떨어지죠. 즉, 나토를 찌개로 끓여 먹는 한국식 청국장 방식으로는 이 놀라운 혈전 용해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일본인들이 왜 나토를 익히지 않고 생으로, 그것도 수백 번씩 휘저어 거품을 내어 먹는지 그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혈관만 깨끗하다고 장수할 수 있을까요? 일본 장수의 또 다른 축, 나토의 끈적함을 단번에 씻어내주는 강렬한 신맛의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을 없애고 세포를 깨우는 그 빨간 열매의 정체,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보통 우리는 음식을 끓이면 모든 세균이 죽는다고 믿습니다. 섭씨 100도, 단백질이 파괴되고 생명체가 형체를 유지할 수 없는 온도죠. 하지만 여기 인류의 상식을 비웃는 괴물 미생물이 있습니다. 영하 100도의 극저온부터 영상 100도에 끓는 물, 심지어 우주의 방사선 앞에서도 죽지 않는 불사신. 바로 나토를 만드는 나토균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나토균의 생존 모드에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척박해지면 나토균은 스스로를 단단한 껍데기 속에 가둡니다. 이를 과학계에서는 아포라고 부르죠. 이 상태의 나토균은 마치 동면하는 곰처럼 대사 활동을 멈추고 수백 년을 버팁니다. 실제로 볏짚 속에 숨어있던 나토균 아포는 끓는 물에 10분을 삶아도 끄떡없이 살아남아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깨어나 콩을 발효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미생물계의 터미네이터라 불러도 손색 없지 않을까요? 이 강력한 생명력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의 유산균은 강력한 위산에 녹아 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전멸합니다. 하지만 나토균은 다릅니다. 위풍당당하게 위를 통과해 소장과 대사에 안착한 나토균은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냅니다.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학살 수준의 위력을 보여주죠. 일본 장수 노인들의 장내 환경이 일반인보다 수십 년 젊은 이유가 바로 이 좀비 균의 활동 때문입니다. 이 생명력이 얼마나 지독한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술인 사케나 간장을 만드는 양조장 인부들은 출근 전날 절대 나토를 먹지 않습니다. 만약 작업자의 몸에 붙은 단 한 마리의 나토균이 술통에 들어간다면 나토균의 번식력이 너무 강해 술을 만드는 누룩곰팡이를 몰살시키고 술 전체를 끈적한 나토액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나토균은 미생물계의 포식자로 군림해온 것이죠. 그런데 이 무적의 나토균조차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강렬한 산도와 소금기로 무장한 일본의 또 다른 슈퍼푸드, 우메보시입니다. 강력한 균과 강력한 산의 만남. 일본 식탁의 이 기묘한 밸런스는 어떻게 완성되었을까요? 그 붉은 유혹의 비밀을 지금 바로 파헤칩니다. 여러분, 과일은 그저 식사 후 입가심을 위한 디저트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고대 아시아의 선조들에게 과일은 때로 칼보다 날카로운 무기였고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였습니다. 특히 이 작고 신 열매는 일본 역사에서 단순한 음식을 넘어 국가적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붉은 백신이었습니다. 동양의학의 성전이라 불리는 이 시즌의 본 초강목에는 매실에 대해 경이로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매실은 3가지 독을 없앤다. 음식의 독, 피의 독, 그리고 물의 독이다. 단순히 소화를 돕는 수준이 아닙니다. 매실 속의 유기산은 우리 몸의 혈액을 정화하고 오염된 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최전방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인들은 이 매실을 그냥 먹지 않고 소금에 절이고 햇볕에 말려 우메보시로 만들었을까요? 여기에는 인문학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생매실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천연 독소가 있어 함부로 먹을 수 없었죠. 하지만 소금과 햇빛, 그리고 시간이 만나면 이 독소는 사라지고 대신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강력한 구연산 덩어리로 재탄생합니다. 고대 일본인들은 집집마다 수십 년 된 우메보시 항아리를 보물처럼 모셨습니다. 심지어 100년 넘은 우메보시도 발견되는데 놀랍게도 상하지 않습니다. 소금과 매실산이 만들어낸 완벽한 방부 구역 덕분이죠. 기록에 따르면 일본의 무라카미 천황이 역병으로 고통받을 때 매실차를 마시고 쾌차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이때부터 우메보시는 일본 황실과 귀족의 상비약이 되었죠. 우리가 흔히 보는 우메보시의 붉은색은 차조기 잎에서 옵니다. 차조기 역시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죠. 결국 우메보시는 매실, 소금, 차조기라는 해독의 어벤져스가 결합된 인류 초창기의 기능성 식품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약품이 어느 날 칼을 든 전사들의 손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무라이들은 왜 전쟁터에 나갈 때 나토와 우메보시를 목숨처럼 챙겼을까요? 그들이 전쟁터에서 겪은 충격적인 살균의 역사가 다음 장면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이 전쟁의 승패는 병사들의 숫자가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칼에 맞아 죽은 병사보다 물을 잘못 마셔 죽은 병사가 훨씬 많았습니다. 16세기 일본 전국시대, 피비린내 나는 전장 속에서 사무라이들이 칼보다 더 소중하게 챙겼던 의문의 주머니.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들의 허리춤에는 우메보시가 담긴 가죽 주머니가 달려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전장은 그야말로 세균의 온상이었습니다. 고인물을 마신 병사들은 이질과 콜레라에 걸려 전투도 하기 전에 쓰러져갔죠. 사무라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메보시 하나를 물에 넣어 마시면 그 강력한 산도가 물속의 세균을 죽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나토의 끈적한 단백질은 행군 도중 급격히 떨어지는 체력을 보충해주는 고농축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이 썩은 콩과 신 열매가 없었다면 일본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설적인 전략가 다케다 신게는 군대 기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병사들에게 매실나무를 심게 하고 우메보시를 비상식량으로 상시 휴대하게 했죠. 흥미로운 점은 우메보시의 용도입니다. 식사로만 쓴 게 아닙니다. 부상을 당했을 때 상처 부위에 우메보시를 붙여 소독을 하기도 했고 말의 입에 넣어 말의 피로를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전투 중 목이 타들어갈 때 사무라이들은 우메보시를 꺼내 보기만 했습니다. 우리 뇌는 빨간 우메보시를 보는 것만으로도 침샘을 폭발시키고 그 침이 입안의 건조함을 막아 집중력을 유지하게 했죠. 인류 최초의 뇌 해킹 전술이었던 셈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민간요법이었을까요? 전대 과학자들은 전율했습니다. 실험 결과 우메보시 추출물은 이질균, 살모넬라균, 심지어 황색 포도상구구균까지 단시간에 사멸시켰습니다. 500년 전 사무라이들은 실험실도 없이 오직 생존의 감각으로 항생제를 휴대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생존 음식들이 어떻게 현대에 와서 하버드 연구진까지 주목하는 항암식품으로 변모했을까요?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만나는 지점,
그 소름 돋는 교차 검증의 현장이 잠시 후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이야기들이 그저 동양의 신비로운 전설이나 민간 요법처럼 들리시나요? 서양 의학계는 오랫동안 이 냄새나는 콩과 신열매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하버드와 스미소니언이 이 음식을 현미경 아래 놓았을 때 그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영양학 보고서는 장수국가 일본의 비결로 식물성 단백질과 발효의 조합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특히 나토에만 존재하는 나토키나아제는 인공적으로 합성된 그 어떤 혈전 용해제보다 인체 친화적이며 부작용 없이 혈관을 청소한다는 사실을 공인했습니다. 서양인들이 그토록 피하던 냄새 속에 인류의 혈관을 구할 열쇠가 들어 있었던 것이죠. 미국 스미소니언 재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우메보시를 인류가 발명한 가장 완벽한 보존식품이자 해독제 중 하나로 아카이빙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메보시의 구연산 수치에 주목했습니다. 레몬의 3배에 달하는 이 구연산이 우리 몸의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체액을 건강한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해낸 것입니다. 최근 유럽의 미슐랭 셰프들 사이에서는 우메보시를 동양의 트러플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메보시의 강렬한 신맛이 육류의 지방을 분해하고 감칠맛을 폭발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이제 우메보시는 약통을 넘어 전 세계 미식가들의 주방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최신 항암 연구 결과입니다. 일본 국립암연구소의 대규모 추적 조사에 따르면 나토를 매일 섭취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25%나 낮았습니다. 특히 나토 속의 제니스테인 성분은 암세포의 전이를 억제하는 강력한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동양의 천년 지혜가 서양의 최첨단 장비를 통해 인류의 보약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한 조합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몸에 좋다고 무턱대고 먹었다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 황금 비율과 섭취 주의 사항을 바로 공개합니다. 잠을 자도 몸이 천근만근이신가요? 많은 분이 피로를 풀기 위해 잠을 선택하거나 고카페인 음료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 독성 노폐물이 쌓여 있다면 10시간을 자도 소용없습니다. 근육 속에 쌓인 끈적한 노폐물, 젖산을 청소하지 않으면 세포는 결코 깨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메보시의 강렬한 신맛, 즉 구연산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 잠자던 세포의 엔진이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1953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한스 크랩스 박사는 인체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규명했습니다. 바로 구연산 주기입니다. 우메보시 속의 풍부한 구연산은 이 회로를 자극하여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이를 다시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입안에 침이 고이는 그 짧은 순간 여러분의 세포는 대청소를 시작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메보시에는 구연산만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소금은 적으로 간주되지만 적절한 염분은 신진대사의 핵심입니다. 우메보시는 매실의 산도와 소금의 미네랄이 결합하여 체액의 pH 밸런스를 조절합니다. 특히 운동이나 육체 노동 후 땀으로 배출된 염분을 우메보시 속의 미네랄이 즉각 보충해주면 근육 경련을 막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킵니다. 일본의 농부들이 뙤약볕 아래서 우메보시 주먹밥 하나로 버텼던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천연 전해질 음료를 섭취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마라톤 선수들은 경주 직후 물 대신 우메보시를 으깨 넣은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스포츠 음료보다 흡수가 빠르고 위장에 부담이 적기 때문이죠. 인류가 만든 최초의 이온 음료는 게토레이가 아니라 우메보시였을지도 모릅니다.
더욱 경이로운 것은 우메보시의 간 보호 능력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자 해독 기관이죠. 우메보시의 피루부산 성분은 간 기능을 활성화하여 알코올 분해를 돕고 숙취를 해소합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우메보시 하나를 먹는 일본의 습관은 의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해장법 중 하나입니다. 간의 해독 부활을 구연산과 피루부산이 대신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나토와 우메보시가 왜 좋은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장수 음식들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장 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 절대 피해야 할 나토 섭취법, 그리고 나토와 우메보시의 효능을 200% 끌어올리는 황금 조합을 잠시 후 공개합니다. 혹시 아직도 나토를 동양인들만 먹는 기괴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서구권에서 나토는 가장 먹기 힘든 음식 순위에 단골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뉴욕 맨해튼의 고급 유기농 마트와 파리의 건강식 레스토랑에서 나토는 없어서 못 파는 귀하신 몸이 되었습니다. 서구인들이 나토에 열광하게 된 결정적 반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즈니스적 현지화와 비건 열풍의 결합입니다. 글로벌 식품 기업들은 나토 특유의 지독한 향을 줄인 저취나토를 개발했고, 고기를 먹지 않는 서구의 채식주의자들에게 나토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이자 천연 단백질 보충제로 완벽하게 포지셔닝 되었습니다. 이제 나토는 단순히 일본의 전통 음식이 아니라 전 세계 헬스케어 시장을 움직이는 수조 원대 규모의 화이트 골드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지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한국의 청국장과 일본의 나토가 글로벌 시장에서 벌이는 기묘한 시너지입니다. 일본이 나토의 균주를 규격화하여 대량 생산 시스템을 먼저 구축했다면, 한국은 최근 청국장의 깊은 풍미를 살리면서도 나토처럼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생청국장 비즈니스로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고도화된 동결 건조 기술은 나토균을 살아있는 채로 캡슐화하여 냄새에 민감한 서구인들도 영양제처럼 나토를 섭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유럽의 미슐랭 스타 셰프들은 나토를 소스로 활용한 나토 카르보나라나 나토 스테이크 소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나토의 점성이 치즈의 질감을 대신하면서도 감칠맛은 몇 배로 높여준다는 평을 듣고 있죠. 나토가 이탈리아 요리의 트러플과 같은 지위에 도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나토 시장의 성장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의료비를 절감해주는 기능성 식품의 가치는 폭등합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나토 섭취량이 높은 지역일수록 노인들의 의료비 지출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나토는 이제 식품을 넘어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경제적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 세계가 이토록 나토에 열광하는 이유,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도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독이 될 수 있는 법, 장수마을 노인들이 절대 나토와 함께 먹지 않는 이외의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침 식탁을 위협하는 잘못된 나토 섭취 상식, 그리고 장수마을의 진짜 식단표를 잠시 후 공개합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들은 타고난 유전자가 좋은 거야. 하지만 현대 노년학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장수의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은 고작 2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5%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무엇을 입에 넣느냐에 달려있죠. 여기 그 증거가 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곳, 나가노현. 놀랍게도 40년 전 이곳은 뇌졸중 사망률 1위의 단명 마을이었습니다. 원인은 추운 날씨와 과도한 염분 섭취였죠. 이들을 구한 것은 대대적인 식단 개선 운동이었습니다. 정부는 소금을 줄이는 대신
우메보시와 나토의 섭취 방식을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단순히 짜게 절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나토의 칼륨으로 나트륨을 배출하고 우메보시의 신맛으로 입맛을 돋워 소금 섭취를 줄이는 전략이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나가노는 현재 일본 내 남녀 평균 수명 모두 1위를 차지하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또 다른 장수 성지, 오키나와. 이곳 노인들의 식탁엔 빠지지 않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 식사 전 반드시 나토를 50번 이상 휘젓습니다. 단순히 섞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나토를 많이 휘저을수록 폴리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이 늘어나 칼슘 흡수를 돕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90세가 넘어도 지팡이 없이 걷는 오키나와 노인들의 비결은 매일 아침 젓가락을 휘두르는 그 짧은 순간에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는 모아이라는 독특한 모임 문화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인데 이때 빠지지 않는 메뉴가 나토 비빔밥입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럿이 웃으며 발효 음식을 먹을 때 면역력이 30% 이상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장수는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즐겁게 먹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저널 The Lancet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나토와 우메보시를 꾸준히 섭취하는 지역은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나토의 비타민 K2는 혈관 석회화를 막아 뇌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우메보시는 뇌세포의 산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유전자를 이기는 식탁의 힘. 100세 노인들이 증명한 이 데이터는 이제 전 세계 의학 교과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모든 지식을 단 5분 만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법. 나토와 우메보시, 그리고 한국인의 식탁에 어울리는 최강의 조합은 무엇일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나토와 우메보시 속에 숨겨진 생존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좋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최고의 보약도 내 식탁 위에 오르지 않으면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실천 매뉴얼을 정리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토는 비타민 K2의 보고입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하지만 반대로 혈액 응고를 막는 약물인 와파린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약효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메보시는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고혈압이 걱정된다면 하루 한 알 이상은 피하시고 반드시 뜨거운 차나 밥과 함께 섭취하여 나트륨 배출을 도와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장수가 아니라 나에게 맞게 먹는 것이 진짜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식단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황금 루틴은 이렇습니다. 첫째, 나토는 저녁보다 아침에 드십시오. 밤사이 굳어지기 쉬운 혈액을 나토키나아제가 아침부터 유연하게 풀어줍니다. 둘째, 우메보시는 식사 중 혹은 식사 직후에 드십시오. 강력한 산도가 소화 효소를 자극해 탄수화물 대사를 극대화합니다. 특히 한국의 김치와 나토를 함께 드시면 서로 다른 종의 유산균과 바실러스균이 만나 장내 생태계를 완벽하게 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의 지혜가 결합된 최강의 항암 식단입니다. 사무라이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작은 열매와 콩.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내일도 살아남겠다는 강한 생존의 의지였습니다. 현대의 우리에게 전쟁터는 바로 질병과 노화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한 알의 우메보시와 한 팩의 나토는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1000년을 버텨온 이 위대한 생존의 도구를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음식은 역사를 만들고 역사는 우리의 몸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놀랍고 유익한 음식 인문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장수의 비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가로 알고 싶으신 음식이 있다면 제시해주세요. 지금까지 음식인문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